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영산강 죽산보 일대에서 또다시 녹조 전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수산단 한화케미칼에서 또다시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에 허술한 안전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광주의 노인복지타운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광주에 처음 내려왔을 때의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방파제 공사장에 구조물을 운반하는 대형 트레일러들이 세월호가 거치된 부두에서 과적 운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영산강 죽산보 일대에서 또다시 녹조, 적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죽산보는 내일부터 상시 개방에 들어가는데 녹조 예방 등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색 물감이 흩뿌려진 듯 강 여기저기가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4대강 공사로 강물의 흐름이 막히면서 해마다 여름이면 나타나는 녹조의 전조 단계. 지난 2012년 처음으로 나타난 이후 5년째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거대한 녹조띠와 함께 거푸막치는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산강에서도 녹조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육안으로도 녹조 알갱이가 영산강 수변가에 보이는데요. 유속이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마 녹조가 더 번성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산강 수계의 녹조 발생 건수는 지난 2014년 3회 12일에서 2015년에는 4회 52일, 그리고 지난해엔 4회 99일로 장기화했습니다. 물흐름이 정체되면서 녹조의 일종인 클로로피-A 농도도 4대강 사업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해 고농도 녹조 발생도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녹조 등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죽산보 수문을 상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가뭄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수위는 현재보다 1m만 낮춰 2.5m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죽산보 상시 개방에 맞춰 광주시와 전남도, 영산강 환경청 등 관계기관들도 현장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영산강 수질 등의 환경 영향, 그리고 유량 흐름 등을 모니터링한 뒤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든 가운데 전남에서도 가뭄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계획 면적의 42%가량인 6만 6천여 헥타르에서 모내기가 끝난 가운데 무안 운남과 강진 성전, 신안 자은 등 380헥타르에서 물마름과 시듬, 고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밭작물은 아직 고사 피해가 공식 접수되지 않았지만 물 부족으로 생육 부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2일부터 농작물 가뭄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용수개발 사업비 100억 원 지원을 건의하고 가뭄 대책 사업비 50억 원을 긴급히 배정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단비가 내립니다. 워낙 더위가 심한 터라 비 소식이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오후에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아서 가뭄 해소에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간만에 햇볕이 물러가고 땅이 물기를 머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로 인해서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이 2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살짝 오르겠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로 인해서 밤사이 안개 많이 끼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19.9도를 보이고 있고요. 영광이 18.4도, 담양 16.3도로 아침에도 비교적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장성이 26도, 담양과 화순 28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점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이 29도, 구례 28도, 보성이 24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광주의 노인복지타운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지난해 추석 때 광주에 처음 내려왔을 때 그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특유의 쾌활한 모습으로 어르신 한 분 한 분과 손을 잡았습니다. 깜짝 방문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광주를 오가면서 배웠던 전라도 사투리도 구사했습니다. 지난해 추석 때부터 당시 문재인 후보의 호남 특보를 자처하며 주말마다 광주를 찾았던 김정숙 여사.
노인타운에서 배식 봉사하고 동네 목욕탕에서 등을 밀어주며 쓴소리도 적당히 들었지만 결국엔 광주가 마음을 내줘서 감사하다며 5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년 동안 간직하면서 대통령 옆을 지키며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뜻을 전하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노인타운 회원들은 참 잘합디다, 대통령도 기묘사도라는 현수막을 내걸어서 환영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손수 만든 공예품 등을 선물로 전달하며 약속을 지키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 곁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도종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지역 문화계는 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활성화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고 도종환 의원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할 때 관련 특별법 개정에 기여했습니다. 광주 지역 문화계는 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성패는 청와대와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문화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도 후보자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언론, 특히 방송의 공공성을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 사장을 구성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광주 전남 언론학회가 마련한 새 정부 출범과 언론 개혁 방향 긴급 토론회에서 동신대 남궁협 교수는 공영방송 사장 자리는 항상 진영 논리에 따라 권력 싸움이 끊이질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광주대 윤성년 교수는 새 정부 미디어 정책 7대 과제를 비교 분석하고 언론개혁 8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방파제 공사장의 구조물을 운반하는 대형 트레일러가 과적 운행을 하는 현장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세월호가 거치된 부두에서도 버젓이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사각 콘크리트 구조물을 실은 트레일러가 부두에 도착합니다. 인부들은 기다렸다는 듯 대형 크레인에 매달아 선박에 옮겨 싣습니다. 신안 홍두항 방파제 공사 현장에 보내질 구조물들입니다. 총하중 44톤짜리 트레일러에 60톤짜리 구조물을 보호장비 하나 없이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저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몰라요. 우리 일만 하고 있지. 자세히 모르면 몰라요. 그냥 대충.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대형 구조물 운반 시 자치단체 등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도 무시됐습니다. 운반 도중 구조물이 떨어질 경우 대형 사고가 우려되지만 전문 감리업체까지 선정했다는 현장에는 안전요원이나 선도 차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장 직원은 작업비를 줄이기 위해 고가의 운송 장비 대신 트레일러 운반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그 비용차 예산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모양이죠. 예. 누가 관리 감독한 사람도 없겠네요. 그렇죠. 아찔한 과적 현장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세월호 선체가 있는 부두. 인양 후 거치된 세월호와는 불과 200여 미터 거리에서 안전을 무시한 불법 운행과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업체는 작업을 중단하는 신용을 했고 공사를 발주한 전라남도는 현장 확인에 나서는 등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유엔 본부에서 열린 5.18 국제학술대회 발제자로 참석한 이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테리 앤더슨 전 AP통신 특파원을 만나 5월 27일 전남도청 진압작전 순간과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18 당시에 취재기자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광주에 이 북한군이 침투했다거나 혹은 공산주의자들이 시위를 선동했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당시 취재기자로서 이런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I think the government's contention that it was North Korean or communist inspired is nonsense. It was very clearly a outraged reaction by the people of Gwangju, all of them, to a vicious attack on students and others by the army and police. There was no planned uprising. It was simply
a reaction to what was done to them. 마지막 날과 그 전날이 인상 깊었다라고 하신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윤상원 대변인의 그 브리핑한 모습도 기억나신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어떤 기억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On the day before the army attacked in the afternoon, he talked to reporters, foreign reporters, and was issuing press passes, just simple little pieces of paper to the foreign reporters, perhaps a half a dozen or so, that were in Gwangju at the time. That was the last time I saw him alive. The army attacked that night, late that night. The next morning, early the next morning, I went into the provincial government headquarters and found him among the bodies there. He was lying in a stairwell. His body had been partially burned. There was a clip from a pistol lying next to his hand. 5.18 당시에 기자, 특히나 외신 기자들의 취재가 있어서 5.18이 그나마 5.18의 진실이 제대로 알려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The Korean government colonel told me that final morning that 2 people had been killed. And I walked away from his jeep and walked into the gate of the provincial headquarters, and there were 17 bodies in the garden and more on the stairs. It removed any credibility that the government had. And I believe and hope that helped to bring the people of Korea to understand what they needed to do, and they did it. Governments always lie. Governments who do terrible things tell terrible lies. It is the role of the press. It is the function of journalists. 오늘날 대통령 탄핵과 그리고 정권 교체 그 바탕에 5.18 항쟁이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e impeachment and removal of President Park was a marvelous test of Korea's democracy and a test that you survived very well. You took a corrupt president, followed the Constitution, removed her legally, and had another election. That's what democracies do. That's what free societies do. No guns involved, no army involved. I think it was marvelous. I think the Gwangju uprising motivated a lot of things in the following decades. I think even though the uprising was crushed and people were killed and people went to prison, that you could look back on that period as a time when the people, for at least a period, successfully defied the government.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광주 트라우마 센터가 국가폭력 생존자들의 증언 치유 기록집 발간을 기념해 출간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기록집에는 5.18 당시 도청에서 숨진 고 문재학 씨의 부모님을 비롯해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증언 기록들이 담겼습니다. 광주 트라우마 센터의 기록집 발간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2번째입니다. 세월호 선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받침대가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선체를 안전하게 지지하기 위해 선체 아래에 3열로 설치된 받침대를 5열로 늘리고 3, 4층 객실 수색과 동시에 진입하지 못한 객실의 출입구를 추가로 뚫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습팀은 지난 29일 3층 객실에서 수거한 진흙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한 점을 발견했고 이르면 다음 달 초 1차 수색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수산단 한화케미칼에서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반복된 사고로 허술한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공장 위로 화염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출동한 소방차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어제 오전 7시 45분쯤 여수산단 내 한화케미칼 공장 고압 분리기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불이 시작됐습니다. 그 소리 상당히 커요. 뻥 터질 때 보니까 불이 불꽃이 올라오더라고요. 불이 나자 소방차 20여 대가 동원돼 1시간 동안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공장 시설 일부가 불에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업체 측은 이상 반응으로 고압 분리기 내부의 압력이 상승하면서 안에 있던 에틸렌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파일판이 터지면서 300도가 넘는 에틸렌이 대기 중으로 나오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재가 발생했고요. 이 공장에서는 지난 22일에도 자일렌 가스가 누출돼 협력업체 근로자 11명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 불감증이 지적되고 있지만 형식적인 점검과 솜방망이 처벌, 시설 노후화 등 근본적인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이 석유화공단의 위험한 사고 유형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안전불감증을 넘어선 사고불감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고 없는 사고에 근로자와 주민들은 늘 불안하고 사고도시란 오명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달 들어 수족구병 등 여름철 감염병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수족병 신고 건수는 지난 4월 외래 환자 1000명당 1.1명에서 5월 현재 11.4명으로 10배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수두의 경우는 4월에 비해 65% 증가했고 유행성 이하 선염은 12% 증가하는 등 계절적 유행 특성을 가진 질환이 증가세 있습니다. 광주시는 때이른 무더위와 고온 현상으로 인한 감염병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교류 25주년을 맞아 두 나라의 역사와 문화, 기술 교류 등을 다루는 특집 다큐멘터리가 양국 방송사 협력하에 제작됩니다. 부티엔녹 베트남 상공회의소 회장과 베트남 제1국영방송인 VTV 제작진은 광주문화방송을 방문해 이 같은 제작 일정을 밝히고 광주문화방송에 공동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부티엔녹 회장은 특히 오는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하게 될 것이라며 양국의 문화교류가 더욱 발전된 관계로 진행되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명기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1구부터 받아 때렸습니다. 우중간 멀리 가는 타구입니다. 우중간 깊숙한 타구 당장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이명기의 솔로 홈런. 이명기가 먼저 솔로 홈런으로 선제포를 날립니다. 버나디나가 3루 주자. 밀려 들어왔는데 땅볼이 됩니다. 스크록스는 나주환을 따라갑니다. 그 사이에 버나디나 득점. 중심 타자 홈런 많이 넣지. 왼쪽으로 떠갑니다. 멀리 가는 타구. 이 타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2사구에 퍼진 최용호의 솔로 홈런. 리드를 2점 차로 벌려놓고 있습니다. 트웬트의 카운트. 잘 받아 때립니다. 좌중간 가릅니다. 좌중간 가르면서 주자 2명 그리고 1루에 뜬점까지 3루로 홈으로 이제는 한 점 차. 7대6. 투수 머리 나왔습니다. 2루에 던지자 3루 통과. 홈으로 들어옵니다. 동점. 그리고 2루에 빨아들이는 아웃입니다. 주자 출발. 때렸습니다. 이 타구의 공이 앞으로 흐릅니다. 1루에서도 세이브. 나성범은 그대로 센터 쪽. 나가지 않고 마지막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 최종 점수 9대7. 결국은 기아 타이거스가 오늘 재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뇌물비리로 구속된 김철주 무안군수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반강제적으로 서명을 요구받고 있는데 인사를 앞두고 있어 거부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수가 구속된 무안군. 최근 행정지원과에서 각 실과소로 황당한 요청이 전달됐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주 군수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하기로 한 겁니다. 탄원서는 김철주 군수의 수상 실적 등을 나열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분증과 공무원증 사본 등을 이미 거둔 부서도 있고 희망자에게만 탄원서 작성 참여를 권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적폐가 청산되냐. 그러니까 정 때문에 그래도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논리를 주장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은 그러나 한 달여 뒤 하반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어 아무런 불만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이자 인사위원장인데다 올해 초 5급 사무관 한 자리와 6급 두 자리가 늘게 되면서 큰 폭의 인사가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군수가 매듭 짓지 못한 각종 현안에 최근 이어진 최악의 가뭄까지 구속된 군수의 탄원보다 먼저 챙겨야 할 일들이 권한대행 체제의 무안군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담양을 배경으로 한 창작 뮤지컬 백진강 흰여울 이야기가 담양문화회관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이번 뮤지컬은 관방천의 다른 이름인 백진강 하류를 배경으로 승천하지 못한 이무기와 인간이 그리는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담양 지명 1000년을 기념해 열리는 뮤지컬 백진강 흰여울 이야기는 오늘과 내일 오후 4시와 7시 4차례 더 무료로 공연됩니다. 광주에서 개별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충장로 우체국 맞은편의 통신사 대리점으로 1제곱미터당 1,12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올해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할 예정인 가운데 가장 비싼 땅은 1제곱미터에 1,120만 원인 반면 가장 싼 땅은 646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체적으로는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5.67% 상승했고 구별로는 광산구의 상승폭이 7.06%로 가장 높았습니다.